주식 챔피언으로 가는 길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 빨간불 켜셔야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넘버원 지첸콜의 이가은, 문현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 반등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역시나 하락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견인불발, 견인지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힘차게 견디셔가지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말과요. 그리고 굳게 참고 견디어가지고 결국 이루고 싶어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상승세가 많이 이어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좌 손실률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금을 잘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은 역시나 수익으로 좀 창출해낼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참은 만큼 지금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견디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서 우리 전략도 함께 짜보자고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86-1022 혹은 1023번으로 지첸콜로 콜 한번 주시면 제가 주식 챔피언으로 가는 전략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바로 지첸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이 깊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증시가 굉장히 차갑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을 잘 짜놓으시고 그리고 대책을 잘 짜놓으셔야지만 역시나 수익권 탈출 또는 본전을 깔끔하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많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SM인데요. SM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4950원에요. 30%입니다. 4950원에 30%요. 30%요? 네. 자, 일단 4950원이면은 아직 뭐 손실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좀 수익을 많이 봤는데 제가 네. 익절을 못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수익을 받는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받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 뻔했는데입니다. 네, 아직 본 게 네. 아니죠. 네, 주식이라는 건 팔아야지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팔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낮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수익이 낮다라고 착각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수익이 났는데 손실이 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못 팔아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을 비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요거는 반등이 조금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엔터주들이 한번에 급락 한번 툭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 빅히트 엔터가 뭐 상장된다는 그런 호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다.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과도한 폭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54,000원이었던 그 정고점 라인 때까지 갈지는 조금 미지수지만은 제가 봤을 때 4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하면서 올라와서 회복해 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아마 작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한 15% 정도 수익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46,000원부터 48,000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장이 조금 더 잘 받쳐주면서 올라와 준다면은 저는 이거 5만 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46,000원 선쯤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로 한 5만 원까지 목표가 높여보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메디포스트고요. 네. 101,0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101,000원에 20%요? 네네. 네. 자,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을 잡고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은 시장이 다시 반등이 들어올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시장 빠질 때 메디포스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뭐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안다면은 8만 원짜리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오니까 무섭죠, 그죠?
아니, 이거를 한 30% 보유하다가 10% 비중을 덜어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약바이오나 시장이 빠질 때 같이 하락을 하고, 네.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도 오전장에 한 2, 3% 오르다가 또 반납을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 교체를 해볼까 한번 문의를 드려보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비중을 한 10% 덜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비중을 10% 덜어낸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손실을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 안 봐도 되는데 지금 괜히 덜어놨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손절하실 거였다면 95,0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게 손실률이 굉장히 적었고 좋았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가지고 손절하는 건 사실 이제 하락의 끄트머리 다 돼가지고 손절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일 이후에도 아마 하락장이라든지 이렇게 장세가 조금 위축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가 시장 빠질 때 내려오고 시장 올라올 때 올라오는데 오늘 시장이 빠진 만큼 회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돌아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돌아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10월 한 달 내도록 빠졌는데 시장이 네. 10월 한 달 내도록 빠진 게 다 회복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 약간 변곡점을 만드는 자리예요. 네. 그런 자리에서 메디포스트가 10월 전, 그러니까 10월 초에 떨어지기 전처럼 갑자기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올라와서 회복을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릴 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건데 지금 마음이 좀 조바심이 났죠, 그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오름폭을 자꾸 오주장에 반납을 하니까 보유를 해야 되나 자꾸 망설여져서요. 네, 그게 조바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조바심. 조바심이요. 네,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내 종목은 뭔가 회복을 해야 돼. 내 종목은 정말 강해야 돼.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데 왜 얘는 오늘 상한가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린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반등 나올 때 얘가 밀리면은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또 떨어질까 봐, 그죠? 네, 그래서 내 종목은 괜히 약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반등세가 저는 11월, 12월 정도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최소 11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동안 아마 메디포스트 9만 원이나 10만 원대까지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늘 하루 가지고 뭐 반납을 했다, 올라오다가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못 버티니까요. 지금은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11월 정도쯤에 9만 원 이상에서 팔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다시 반등 나올 테니까요. 마음을 조금 굳게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받자마자 한숨이네요. 그죠?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엑셈이요. 엑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700원에 20%인데 어제 그 삼자 배정 그게 좋은 소식인지 악재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해야 하나 그게 좀 궁금해요. 어제 삼자 배정 이야기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전환가액을 3,015원으로 뭐 네, 내린다고. 전환가액 조정을 제3회차 이거를 삼자 배정으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방송에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기에 조금은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환가액 나중에 그 인터넷에 찾아서 공부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전환가액이 뭐냐면은 이 회사라는 게요 결국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필요한데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투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걸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게 CB라고도 부르죠. 그죠? 체인저블 뭐 본드인가 해서 그렇게 CB라고도 불러요. 네. 이제 그거는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때 주식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은 원금으로 갚아도 된다. 원금 플러스 이자로 갚아도 된다라는 채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 빌려줄 때 5,000원이었는데 2,600원까지 떨어지면은 누가 주식으로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는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전환가액,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때 가격을 좀 낮춰주면서 수량을 늘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계약의 조정인 것뿐이지 주가가 내려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제 네. 빠진 내용은 사실은 이게 어제 푹 빠져 내려오면서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장이 네.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는 아침부터 공포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갔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어제 종가에 올려는 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침에 뚝 떨어져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바로 회복되는 수준으로 쭉 올라왔는데 이게 아침에 시장가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어떤 누군가가 또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때문에 이만큼 밀린 거고 종목 악재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네.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비중이 네.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얘가 지금 뭐 빅데이터라든지 4차 산업 관련주로서는 굉장히 좀 재료가 좋기 때문에 저는 2,600원 이하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2,700원 이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비중면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추가 네. 매수를 통해서 올라올 때 목표가를 일단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저기까지 네. 올라올 때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이상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정도 터져준다면은 아마 이건 5,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요. 일단 네. 거래량도 잘 신경을 써보자. 일단은 3,500원까지 목표가 잡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하면 오늘 같은 어제 같은 뉴스에 별로 무섭지 않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공부를 꼭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 얼굴이 나왔는데 뭐야. 아이고, 안면이 많다 싶었는데. 아, 안면이 많아요? 예, 옛날에,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처음 봤어요, 오늘. 아, 그동안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못 예, 봐가지고. 못 봤습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문현주 전문가님. 아우, 맞죠? 제 이름도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름이 이제 기억이 나요, 가만히. 예, 메뚜기죠, 그죠? 예, 맞아요.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김현구, 김현구 멘토하고. 멘토님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네. 아니. 예,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름을 이제 내가 아, 감사합니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끊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종목 상담해야 네. 되거든요. 예,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제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8,100원. 네? 10%. 53,100원에? 58,100원. 아니, 58,100원. 아이고요, 58,100원요. 예, 7만 원 찍고 내려올 때 샀어요. 예. 자, 일단 현대제철을 매수를 하셨는데 예. 사실 현대제철이라는 기업 자체로만 딱 봤을 때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럴까요? 예, 이제 현대제철을 거의 뭐 좋다라고 평가해 볼 만한데 이제 살만한 가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기업이긴 하나 이게 살만하냐, 살만하지 않느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대제철이 지금 사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출은 조금 증가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유가도 올라가게 되면은 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최근에 현대차 실적이 어때요? 뭐 현대차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다고 나와요. 현대제철이 아주 큰 고객이 어디냐면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거기다가 배를 만들 때도 강판이 많이 필요하니까 현대제철 거 쓰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조선도 잘 안 돼, 자동차도 잘 안 돼. 그러면 현대차가 팔 수 있는, 현대제철이 좀 팔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철 업종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뭐 급감하거나 뭐 폭락하거나 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번 시장 탓을 조금 받아가지고 좀 과하게 네.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정도는 여력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다가 네. 41,000원 있죠? 네. 네, 41,000원 밑으로 더 이상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저는 여기가 저점이 돼서 올라온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41,000원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가를 좀 낮춰놓는다면은 5만 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본전이나 수익 조금 내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지금 예. 41,000원 정도, 42,000원 이하에서는 일주일, 2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 좀 네. 진행을 하셔서 시장 올라올 때 일단 목표가를 49,000원까지만 일단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뭐 손절하고 딴 걸로 갈아탔다 싶은 생각이 아니요, 드는데. 지금 내 종목이 훨씬 더 그래. 좋을 수 있으니까요. 아, 다른 그럴까요? 종목을
괜히 선택하다가는 오히려 손실 더 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최대한 잘 살려 나오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49,000원 목표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긴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는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00포인트를 깼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 2,000포인트는 지켜야만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제와 같이 시가가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공포감을 느끼고 같이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개인들의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잡고 올라갈 타이밍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미지근하게 이렇게 조금 끌게 되면은 역시나 사람들이 지쳐서라도 방금 통화처럼 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내 종목을 잘 살려서 탈출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데일리 블록체인 2,900원에 30%요. 데일리 블록체인요? 네네. 네, 2,900원에 30%. 30%. 최근에 사신 건가요, 설마? 며칠 만에 이렇게 확 빠지네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사셨어요, 혹시? 예. 아니, 한 일주일 됐나? 그러니까요. 예. 이거 최근에 10월 달에 올라올 때 사신 거죠? 그렇죠. 그냥. 자, 일단 네, 일단 이 기업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적자가 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도 데일리 블록체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주로 이렇게 지금 전향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아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통망을 좀 관리하는 사업체 그리고 CCTV 관련 업종이었는데 데일리 블록체인이란 이름으로 바꿔내면서 블록체인 관련주로 조금 발돋움하겠다라고 한 기업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당장에 얘가 지금 수혜를 볼 만한 블록체인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다든지 가상화폐 쪽도 뭔가 재미를 볼 만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데일리 블록체인이 충분히 이렇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가는 올라가지 않다가 최근에 CCTV를 조금 보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역시나 지금은 당장에 올라온 게 약간 이슈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냥 기대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잡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은데 나홀로 치고 올라간다는 말은 장과는 상관없이 어떤 누군가가 매집을 잘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어떤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해서 올라올 때 좀 수익을 실현하고 물량을 넘기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물량을 받아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렇게 가져갔을 때 괜찮은 기업인가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얘가 2,000원 이하에서 1,800원짜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1,8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를 뭐 시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800원 찍고 올라올 때 2,900원쯤 됐을 때 본전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죠, 그죠? 네, 대신에 2,700원 올라올 때 2,700원 돌파 시에 거래량이 얘 같은 경우는 1,000만 주만 조금만 넘어준다면 지난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게 치면서 올라간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돌발 슈팅으로 한 3,500원까지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올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물량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 본전만 해도 다 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있는데 일단 2,700원 왔을 때 거래량이 실린다면은 본전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1,800원 지지가 잘 돼준다면은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 하지만 거래량만 500만 주 이상 실려준다면 3,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불량하진 않나요? 예, 회사는 조금은 불량한 회사인데 그렇게 뭐 많이 불량하거나 뭐 무위험하거나 뭐 크게 뭔가 악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고 있기 때문에요. 뭐 들고 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우, 네. 좋은 얘기 들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부도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배워가는 것도 많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SK증권 오선주를요, 4,100원에 샀는데, 두 개를 한번 왔는데 못 팔고, 그게 딱 계속 유상 뭐시가 나와갖고 저렇게 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려나. 네, 그래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미수가가 4,100원이요. 4,100원이고 비중은요? 20%요. 20%요. 일단 저는 우선주는 매매할 가치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드려요. 우리 개인들이 하기에는,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우선주를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사시는 게 낫다라고 의견을 드리거든요. 지금이라도 팔아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SK증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악재는 없었는데 올라갈 만한 호재도 없었고, 그리고 증권주는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돼버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삼자배정 유상 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그 증자액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상장이 되었어요. 추가 상장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리고 추가 상장이 되면서 그만큼 권리락 효과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데, 삼자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돈을 마련했잖아요. 네.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가 중요해요. SK증권이라는 곳에서 돈을 잘 쓰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잘 못 쓰면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죠? 네. 예,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니에요. 뭐 일단 잘 쓸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라든지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만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팔아낼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증권주는 시장 반등 올라올 때 같이 반등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손절을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500원 진행 중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적어도 3,000원 이상쯤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손절도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거든요. 네, 3,000원 올라왔을 때 아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3,000원에서 저는 비중을 줄이는 걸 좀 의견 드리고요. 3,000원 올라왔을 때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막 양봉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루하루 조금씩 좀 참아내시면서 3,500원, 4,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증권업종들이 앞으로 전망이 밝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밝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장기 보유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일단 3,000원부터 목표가를 100원씩 올려가면서 매도를 조금 고민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장 반등 때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3,000원 그럼 나 이상까지. 지금은 팔지 말고요. 예, 지금 팔지 마시고 시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팔면 안 되겠죠, 그죠? 나 유상지가 나와보면 또 떨어질까 싶어서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HLB 95,000원에 30%입니다. HLB를 예, 95,000원에 30%요. 30%요? 예. 이거 HLB를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HLB 제약과 이어주 쪽에 뭐 이래가지고 네. 예, 이제 신제품 개발이 다 돼 온다 이래가지고. 신제품 개발이 다 돼간대요? 예. 일단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HLB인데요. 임상은 크게 보면 1상, 2상, 3상, 4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제 3상이면은 거의 이제 발매 직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4상이 진행되면은 4상이 뭐냐면은 일반 환자들 있죠. 그러니까 시판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먹여보면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단계가 4상이고 3상은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완료가 돼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약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3상이 끝나서 약효가 조금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 근데 엄청난 약효가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실은. 예. 예, 뭐 여기서는 과장해서 뭐 엄청난 약효가 있다, 뭐 불로장생의 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약효가 약간 있다 정도로 밝혀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사상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팔릴까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팔리지 않고 조금 천천히 팔리기 시작을 할까요? 예. 조금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제약 바이오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그 기대가 현실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실체가 사실은 사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요. 그 진행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비용이 계속 나가요. 그러면 사상이 끝날 때쯤이야 조금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너무 일찍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호재성 뉴스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단기적인 슈팅 정도로 올라오면서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터치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부터 눈부시게 뭐 30만 원, 40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진짜로 기적의 신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먹었을 때 뭐 암이 갑자기 뭐 없어진다든지 사기라도 해결이 됩니다. 라는 신약이면은 주가가 뭐 100배 뛰어 올라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 지금은 그런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시장 무너질 때 얘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다는 걸 봤을 때요. 시장이 올라갈 때 역시나 잘 방어하면서 올라갈 때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로는 일단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목표가로 드리고요. 11만 원, 12만 원요? 네, 여기까지 11만 원, 12만 원까지만 잘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은 전고점을 뚫고 13만 원을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자. 근데 저기까지 왔을 때 이제 힘이 안 실린다. 그러면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힘이 실리면은 전고점을 뚫고 14만 원 정도 자리까지 넘볼 수 있으니까는 수익을 조금 더 늘려가 보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예.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장기로는 말고. 그렇죠. 장기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장기로는 전망이 그렇게 밝다라고 보긴 힘드니까요. 일단은 조금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 연말쯤 돼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신내림을 좀 이렇게 받았으면 할 수 있겠는데, 예, 그거는 좀 힘들겠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한은 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기까지 올라오면은 판다. 그리고 혹시나 저기까지 안 올라오게 되면은 손절 라인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8만 5천 원 정도를 잡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TV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 안녕하세요. 통화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삼성전자 매수가가 46,600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90% 돼요. 네. 자, 일단 비중이 90%라서 사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우리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 좀 기득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놓고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액면 분할을 하면서 국민주로 만들어놨다 하지만은 사실 이 액면 분할을 하면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 250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개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은 야 250만 원이면 1000만 원으로 4주밖에 못 사는데 5만 원이면은 이거 50만 원으로도 10주를 살 수 있네라는 착각을 하시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개미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좋게 평가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고점 논란이 많은 만큼 저는 여기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 좀 버텨줄 줄 알았던 43,000원도 무너뜨리면서 내려왔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실적이 뭐 최고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최고치 실적이 이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잖아요. 예. 네, 최고치가 올라오면 다음도 더 최고치가 돼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지금 내년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뭐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삼성전자도 사실 매출이 지금이 최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져 있다 보니 주가는 선반영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안 좋다는 말은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은 시장 반등이 올라올 때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좀 끌어올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지수 방어용으로 아마 반등세가 좀 이어질 거다 보고 있고요. 그 반등세가 지금 당장의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44,000원이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한 46,000원대까지 반등 나와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46,000원 됐을 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단 팔았다가 좀 더 싸지면 사는 게 맞을까요? 글쎄, 그럼 그 정도에서 팔았다 다시 조금 싸질 때 정답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조금 안 좋고 앞으로 점점 더 주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본다면은 이 좋은 삼성전자를 이왕이면 35,000원, 이왕이면 3만 원에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예, 예.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46,000원보다는 3만 원이 수익 내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는 걸 기다릴 수 있으려면은 비중이 이렇게 실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현금으로 좀 바꿔내자. 그래서 44,000원 이상에서부터는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탈출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입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400원입니다. 35%. 2,400원에 2,400원. 35%. 예.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사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다른 건 아니고 실적이 일단 아주 좋다고 지금 계속 뉴스도 나오고 해서 네.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해줘야 돼요? 예. 여기 지금 비중 한 35%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중한 돈은 아니신가 봐요. 소중한 돈이에요? 예. 우리가 소중한 돈을 쓸 때 막 쓰나요? 아니면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조목조목 따져보고 쓰나요? 많이 따져봐야 돼요. 예, 이거 무슨 프랜차이즈 하는지도 모르고 35% 비중이 아마 작은 돈은 아닐 텐데 들어간 건 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기업이 지금 가장 유명한 것은요, 뭐 화덕 피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어요. 맘스터치라는 곳이거든요. 네, 지금 햄버거 가게는 뭐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여러 가지 뭐 버거킹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얘는 맘스터치라는 기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지금 걔가 점유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햄버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또 맛이 있고 양도 좋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랬던 게 2018년 초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경향은 있었는데 항상 우리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실망감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섞여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팔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많이 팔고 나면은 계속 쭉 떨어지기만 할까요?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상태가 나올까요? 다시 올라가는 상태가 나올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방송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꼭 나가셔서 오늘 점심은 맘스터치를 드셔보세요.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 투자자라면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제 생각에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자리까지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반등세에서 힘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2,700원 정도까지는 회복할 거다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2,700원 잡으시길 바라겠고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일단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문현진 멘토의 전략처럼 잘 견디곤 있는데 과연 타이밍은 어떤 종목을 궁금하시죠? 문현진 멘토와 오프라인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부터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강연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노원 구민회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열리는데요. 02077-624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11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엔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로 오세요. 문의는 02077-624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속전속결 스피드업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4921님의 종목을 볼게요. BMT를 9,100원에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어제 무려 10% 급반등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 탄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반등이 들어온 거는 혹시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 반등이 올라올 때 조금 가벼운 종목 위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이렇게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만 역시나 빠질 때 급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시장 반등세에 힘입어서 얘도 지금 8,500원까지는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적은 만큼 올라올 때 빠르게 시장가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신다면은 손실 없이 아마 조금은 약손실권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라오실 때 빠르게 한번 매도하는 전략 주셨고요.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0747님이 106,000원에 1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데 정말 계속 빠진 종목입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 신사업 활동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로 투자했을 때 어떤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논란이 있는 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시장이 힘든 만큼 같이 동반으로 내려왔지만요. 시장 올라갈 때 역시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으로 코스닥을 지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93,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지금 추가 매수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4117님은 LG 디스플레이를 문의를 주셨습니다. 18,600원에 20%를 담으셨다고 하는데 신기한 게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이 호황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2016년부터는 사실 불황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이라든지 다른 QLED라든지 이런 쪽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발맞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매출도 떨어지고 실적도 안 좋은데 역시나 모두가 팔 때 사라는 말을 외국인들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팔 때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잘 버티신 것 같고요. 지금 역시나 아직은 추가 매수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쌍바닥을 만들 때 16,000원 자리에서 쌍바닥을 좀 만들어준다면 더 이상 이제 밀릴 것 같지 않다라는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보수적으로는 21,000원 자리부터 좀 뚫는지 안 뚫는지를 체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4117님 너무 많이 걱정은 하시지 말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117님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또 주셨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2110님께서 주셨습니다. 12,700원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6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2%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계시면서 12,700원의 비중이 60%라는 말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최대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세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조금 들고 있는 전략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땐 쌍봉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좋을 것 같아 보이겠지만은 지금 차트 분위기는 나쁘다. 그래서 저는 19,000원 라인대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분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그래도 연결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주챔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